이번 동영상에서 설명드릴 내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 샘플을 갖고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리드 밑에 있는 상세정보 이쪽 개볼 시간입니다. 상세정보 쪽에서 처리하실 키포인트는 뭐냐면, 지난 동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드를 선택하면 여기 있는 상세정보 값들이 바뀌어야죠. 얘를 바꾸면 당연하게 얘도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이 절차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인데, 웹에서는 이런 형태의 화면이 등장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웹에서 한다 그러면 얘를 클릭을 했을 때 여기다 값이 이제 바뀌어야죠. 바뀔 때 코딩으로 막 집어넣으셔야겠죠. 이벤트 잡아가지고 요거 바꿨을 때 할 때는 또 마찬가지 요거의 이벤트를 잡아서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시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셔야 될 텐데 복잡하겠죠. 웹에서는 이런 화면이 등장을 안 합니다. 마이 플랫폼으로 작업하실 때도 혼자 짜라 그러면 이렇게 짜요. 얘 이벤트 잡아서 여기다 집어넣고 얘 이벤트 잡아서 여기다 집어넣고 뭐 이런 코딩들을 막 하시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코딩하는 게 아닙니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죠. 일단 요 제 샘플 화면 여세요. 여기 성명 부서 요것들은 마이 플랫폼 테이블이 없기 때문에 각각 스태틱 컴포넌트예요. 요거라 그러죠. 글자 쓰는 컴포넌트. 이쁘게 좀 해야 되니까 얘네들을 카피를 좀 하죠. 자, 일단 마우스를 끌고시고 얘네들도 선택하셔서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지금 작업하고 있는 화면 여시고요. 베이스 4원 아니죠? 그 다음에 컨트롤 V에서 붙여넣으십시오. 뭐 적당히 조절해서 맞추시고요. 이 정도 맞춰보죠. 제 교육 신조가 한 번 했던 얘기는 다시는 안 한답니다. 그래서 그냥 카피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명 쪽에 좀 전에 뭐가 있었냐면 에디트 박스가 있었어요. 에디트 박스. 에디트 박스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박스 요거죠? 자, 얘 갖다가 뭐 적당히 갖다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갖다 그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글자는 저희 거 이제 컴포넌트가 이렇게 글자 써진다 그랬죠? 지금 필요 없으니까 텍스트 프로퍼티에서 지워버리죠. 텍스트 프로퍼티에서 지우시고 그 다음에 얘를 누르면 얘를 이제 바뀌는 거 코딩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편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십시오. 바인드 데이터셋 프로퍼티를 찾으세요. 그리고 콤보 박스 펼쳐보세요. 여기다 뭘 뿌릴 거냐면 성명 뿌릴 겁니다. 그러니까 DS4번 데이터셋에 성명이 들어가 있죠. DS4번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할 칼럼 설정을 해줍니다. 칼럼 프로퍼티 조정하시고 펼쳐보세요. 자, 칼럼 프로퍼티 이 중에서 네임 칼럼 선택하시면 되겠죠. 성명이니까 네임 칼럼 선택해 보십시오. 바인드 데이터셋 칼럼 되셨으면은 실행 한번 시켜보시죠. 그리드 꼭 찍어보세요. 바뀌죠? 아주 편하죠. 예. 이거 막 코딩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하신 거를 뭐라 그러냐면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바인딩. 자, 이렇게 아주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컴포넌트 중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연관된 컴포넌트는 전부 다 바인딩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바인딩은 전부 다 바인드 데이터 셋 칼럼 이런 식으로 프로퍼티가 되어 있어요. 아주 간편하게 처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 에디트 박스 옆에다가 에디트 박스를 하나 더 그려보세요. 자, 그리드 그릴 때도 왜 프로퍼티 하나하나 세팅하는 방법이 있고 요거 펼쳐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었죠.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편한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해보시죠. 에디트 박스를 옆에다 하나 더 그려보십시오. 자, 적당히 그리시고요. 얘도 마찬가지 뭐 글자 있는데 글자 한번 빼볼까요? 텍스트 프로퍼티에서 글자 빼버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화면이 베이스 4원 아니죠. 십자 표시 펼쳐보세요. 데이터 세트 펼치시고 DS4원 요것도 펼쳐보세요. 칼럼 리스트가 쭉 나오죠. 네임 칼럼을 마우스로 잡으십시오. 손가락을 띄지 마시고 자 가만히 쑥 이쪽으로 옮겨보세요. 그리고 현재 에디트 박스에 가만히 손가락을 띄워보십시오. 바인드 데이터셋 칼럼 이렇게 돼 있죠. 했으니까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실행시키시면 마찬가지 똑같죠.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잠깐 새는 얘기 좀 드리면 이 화면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나하나 하면서 이렇게 그리니까 여러분들한 그 몇 시간이 걸리는 거지. 이거 저 혼자 짜라 그러면 1시간도 안 걸려요. 서버 쪽 포함해서 1시간도 안 걸립니다. 이거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컴포넌트 막 배치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잡아 당겨요 막. 그리고 적당히 이쁘게 따듬고 이 정도 하면은 거의 끝나요. 기본적인 건.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 또 이제 이런 희망에 부푸시는 분들이 있죠. 야, 이번 프로젝트 마이플레본 하면 무지하게 쉽겠다. 쉽긴 쉬워요. 근데 갑이 이르고 이 정도 기본 화면으로 끝이냐?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 뭐 포커스 얘 찍으면 얘 포커스 가게 하고 뭐 돋보기도 나오고 뭐 탭도 나오고 이제 복잡해져요. 실전 화면에선 갑이 이 정도로 단순하게 처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갑의 요구사항이 있다는 건 기억을 해 두시고 기본적인 건 아주 간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이렇게 되는데 뭐 처리하는 게 아주 간편하죠. 근데 바인딩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저랑 같이 해보셨는데 여기서 이제 원리를 좀 알려드려야 돼요. 지금 얘를 찍으면 얘가 이제 바뀌고 얘를 바꾸면 얘가 이제 바뀌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지 그냥 뭐 프로퍼티 세팅하는 것만 아시면 안 되겠죠. 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드를 현재 레코드, 길동이 레코드를 싹 선택을 하고 있으면 에디트 박스에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 있어요. 길동이에서 길순위를 이렇게 레코드 옮기면 그리드가 길순위를 꺼내가지고 에디트 박스에 세팅하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거 비슷하긴 한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제 어긋나는 수가 있어요. 자, 정확한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리드가 현재 길동이 레코드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얘가 데이터셋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죠. 바인드 데이터셋에서. DS41 데이터셋에 길동이 레코드가 선택이 되어 있겠죠. 요 데이터셋에 길동이 레코드. 요게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에디트 박스는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개를 보여줄 수가 없죠. 데이터셋 중에 어느 특정 레코드에 칼럼 하나밖에는 값을 보여줄 수 없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에디트 박스는 뭘 바라보고 있냐면 현재 선택한 데이터셋에 현재 선택한 레코드에 네임 칼럼 연결시켜 놨으니까 네임 칼럼 그거 바라보고 있습니다. 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리드가 길동이를 선택하고 있죠. 그럼 길동이를 꺼내가지고 에디트 박스에 뿌려주는 거죠. 그렇게 돼 있다가 길순위 레코드로 옮겨가죠. 옮겨가면 뭐가 바뀔까요? 데이터셋에 요 길순위 레코드가 선택이 될 겁니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에디트 박스는 길순위를 바라보고 있겠죠. 현재 레코드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길순위를 바라보고 있다가 얘를 바꿔줄 겁니다. 그죠? 자, 거꾸로 상황 생각해 볼까요? 에디트 박스에서 뭔가 값을 바꿔요. 그러면 어디가 바뀔까요? 바인딩이 돼 있으니까 데이터셋에 현재 선택한 길순위 레코드에 있는 이 값이 바뀌어 들어가겠죠. 바뀌어 들어가면 그리드는 데이터셋 바라보고 있으니까 길순위 레코드가 바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꿨다. 그러면 얘가 바뀌었으니까 데이터셋이 바뀌었을 거고 이쪽 길순위가 바뀌겠지. 이런 식으로 그리드가 에디트 박스를 바꿔주는 게 아니고 연결된 데이터셋의 값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컴포넌트가 바뀌어 보이게 되는 거죠. 중심이 뭘까요? 데이터의 중심은 바로 데이터셋입니다. 나머지 컴포넌트는 사실 데이터셋에 있는 내용을 표시해주는 역할밖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역할을 안 해요. 연결시켜주는 고리들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데이터셋에 이렇게 데이터를 담고 있고 나머지 컴포넌트는 연결을 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서버랑 주고받을 실제 데이터 그건 어디 있을까요? 얘네들은 가짜 데이터죠. 가짜죠, 가짜. 진짜는 여기 들어가 있죠, 데이터셋. 그죠? 자, 그래서 서버랑 주고받을 땐 데이터셋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개념 설명 드릴 때 데이터셋이 JSP랑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그 뜻이 바로 이 뜻입니다. 그래서 서버랑 주고받을 땐 그리드, 에디트 박스 이런 데 있는 거 막 갖다 보내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데이터셋만 서버로 JSP 쪽으로 보냈다가 다시 받았다가 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들 되시나요? 바인딩이라는 게 다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에디트 박스 얘기 이제 바인딩은 이 정도 얘기 드리면 될 것 같고 에디트 박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들이 꽤 있어요. 교육하다 보면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게 이제 길이 체크.
데이터셋은 길이 체크를 안 해줘요. 성명 같으면 뭐 마냥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3바이트만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 입력하시면 돼요. 맥스랭스 3 이렇게 하시면 3글자 이상 입력이 안 됩니다. 볼까요? 1, 2, 3 치면 더 이상 안 들어가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뭘 물어보시는 거냐면 그 DB 종류에 따라서 어떤 DB는 한글을 2바이트 인식하는 DB가 있고 어떤 DB는 1바이트 인식하는 DB가 있어요. 그거 처리하시려면 머리가 좀 아프실 텐데 그거 기능 있냐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거 있어요. 체크 랭스라고 있습니다. 체크 랭스를 이제 길이 체크를 뭔 단위로 할 거냐 뜻이죠. 캐릭터 단위로 할 거냐 바이트 단위로 할 거냐 요거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알아두시면 편리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길이를 이렇게 체크를 걸어 놓으면 값들이 많이 또 해달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1, 2, 3 치죠. 3글자 쳤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옆으로 탁 넘어가게 이렇게 되게 해달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르쳐 드리죠. 요거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오토 스킵이라는 프로퍼티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오토 스킵 2로 해보시죠. 되셨으면 실행시켜보죠. 그러면 1, 2, 3 치면 옆으로 넘어가죠. 자동으로 갑니다. 옆으로 가는 건 탭 오더 순서 따라가겠죠. 탭 오더는 조금 이따 또 알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또 이제 많이 또 해달라는 게 뭐냐면 그 에디트 박스를 이거 다시 실행시켜 볼까요? 에디트 박스를 이렇게 딱 찍으면 이렇게 되죠. 이게 아니고 값이 많이 또 해달라는 게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선택하게. 자, 그것도 기능이 있어요. 보죠. 오토 셀렉트 프로퍼티를 true로 바꾸십시오. 오토 셀렉트 true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세요. 그러면 찍으면 이렇게 되겠죠. 네, 이것도 알아두시면 편리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글자가 너무 왼쪽에 딱 달라붙어 있죠. 그런 경우에는 글자를 에디트 박스 왼쪽에서 조금 띄고 싶어요. 이제 그런 것도 요구사항 많이 나오는 건데 그거는 레프트 마진 왼쪽 여백이라는 뜻이죠. 이런 거 이제 바꾸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 이렇게 주시면 단위는 픽셀이에요. 자, 5픽셀만큼 떨어져서 시작해라. 뭐 이런 뜻이겠죠. 볼까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디트 박스 뭐 이런 것들 주로 많이 물어보시는 거고 제가 이런 얘기는 안 드릴게요. 여기 보면 뭐 로고 온리, 패스워드 스타일, 리드 온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 뭐 보시면 아실만한 내용이라서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할 때 아주 많이들 물어보시는 거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 볼까요? 이제 에디트 박스 이쪽은 넘어가겠습니다. 제 샘플에 보면 4번 있어요. 4번. 자, 여기에 4번을 뿌릴 텐데 4번은 왜 그 그리드 그릴 때 매스크라는 걸 썼죠. 포매팅을 좀 했습니다. 에디트 박스에는 포매팅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웹 같은 데서 하시면 이제 서브 스트링에서 잘라서 표시할 텐데 그렇게 하면 또 불편하겠죠. 그래서 에디트 박스인데 매스크를 적용할 수 있는 에디트 박스가 있어요. 매스크 에디트라고. 웹만 해보신 분들은 처음 보시는 걸 겁니다. 자, 매스크 에디트 요겁니다. 얘를 갖다가 한번 그려보세요. 갖다 그려보시고 여기도 이제 4번을 뿌릴 텐데 보시면 바인드 데이터셋 칼럼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알려드렸죠. 자, 이쪽에서 4번 칼럼을 잡아가지고 가만히 잡아다가 당기시면 되겠죠. 바인드 데이터셋 칼럼 잡히겠죠. 자, 바인딩을 걸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실행 한번 시켜보실까요? 실행 시켜보시면 안 나오네요. 자, 똑같은 얘기 같으면 제가 안 한다 그랬죠. 자, 닫으시고 뭐가 빠졌을까요? 매스크 에디트인데 매스크가 빠졌겠죠. 매스크를 줘야 됩니다. 자, 매스크를 주십니다. 자, 그리드 그릴 때 이렇게 줬죠. AA-샵샵샵 똑같이 주시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줬어요. 요거는 뭐 제가 안 가르쳐 드려도 조금만 생각하시면 알아내실 수 있는 거죠. 실행시켜 보세요. 안 나오죠. 이러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닫으시고 자, 요거 처리해 보십시오.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서 타입 프로퍼티를 찾으세요. 타입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넘버 있고 스트링이 있는데 디폴트가 넘버예요. 그러니까 숫자는 굳이 매스크를 안 주셔도 콤마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찍습니다. 근데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문자열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를 타입을 스트링으로 바꾸세요. 이렇게 하셔야만 매스크가 적용이 돼서 문자일 경우에 처리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매스크 에디트는 타입 프로퍼티를 문자일 경우에 스트링으로 줘야 된다. 요거 기억해 두세요. 자, 실행시켜 볼까요? 이렇게 나오겠죠. 요거는 안 가르쳐 드리면 한 30분 정도 들다 보셔야만 아실 거예요. 자, 요거 기억해 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매스크 에디트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부분들 설명은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동영상 수고들 많으셨습니다.